이봐요, 거기 아가씨. 셀카봉이 방콕 왕궁의 새로운 유물이라도 되는 줄 아시나? 엘리자베스, 엘리. 쟤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간신히 붙잡은 폰 화면은 방금 전까지 공들여 각도를 잡던 왕궁 근위병의 붉은 제복 일부와 자신의 땀으로 번들거리는 이마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젠장, 거의 완벽한 앵글이었는데. 궁궐의 아이돌. 태국 왕실 근위병 A to Z. 엘리가 야심차게 기획한 이번 방콕 여행 콘텐츠의 하이라이트였다. 근엄한 표정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모습, 혹은 관광객과의 예측 불허 상호작용. 그런 날것의 순간을 포착해 팔로워들의 좋아요를 쓸어 담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다.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느낌이다. 숨막히는 방콕의 늦봄 열기 속 왕궁 앞 광장은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쨍한 햇살 아래 황금빛으로 빛나는 궁궐 지붕과 형형색색의 전통 복장을 한 사람들, 멀리서 들려오는 툭툭 소리와 코를 찌르는 향신료 냄새까지. 이 모든 것이 엘리에게는 살아있는 콘텐츠였다. 그녀는 라이브 방송용 소형 마이크를 점검하며 주변을 훑어보았다. 은퇴한 영국인 교사 아서 존스는 두꺼운 여행 책자를 펼쳐든 채 조용히 왕궁의 역사를 음미하고 있었고, 이탈리아에서 온 미술학도 소피아 로시는 뜨거운 햇볕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케치북에 왕궁의 화려한 장식을 담고 있었다. 일본인 사업가 켄지 타나카는 가족들과 함께 연신 기념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엘리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었다. 미동도 없이 버티고 선 왕실 근위병 아난이었다. 푹 눌러쓴 책 넓은 모자 아래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그늘에 가려 표정을 읽기 어려웠지만, 굳게 담은 인매와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주변의 소란스러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저 강철 같은 표정 뒤에는 어떤 생각이 숨어 있을까? 작은 도발에 어떻게 반응할까? 엘리의 눈이 장난기 가득한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팔로워들은 분명 이런 예상 밖의 그림을 원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혹시 웃어주실 수 있나요? 제 팔로워들이 정말 좋아할 텐데요. 엘리는 라이브 방송을 켠 채 최대한 상냥한 목소리로 아난에게 말을 걸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그녀의 얼굴과 함께 배경으로 잡힌 아난의 부동 자세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채팅창에는 시청자들의 댓글이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헐, 진짜 말 거네. 근위병 표정 변화 1도 없음. 엘리 용감하다. 아나는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을 뿐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의 시선은 엘리를 지나 저 멀리 허공을 향해 있었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지만 엘리는 그의 귓바퀴가 살짝 붉어진 것을 놓치지 않았다. 통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금지된 구역을 표시하는 낮은 경계선 바로 앞이었다. 혹시 제가 옆에서 같이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그녀는 일부러 더 과장된 몸짓과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다. 그때였다. 아난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낮의 열기마저 얼려버릴 듯 차갑고 낮았다. 여기는 관광객 안내소가 아닙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의미는 분명했다. 엘리는 그의 무례한 말투에 살짝 당황했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미 라이브 방송은 수백 명이 지켜보고 있었다. 조금 더 친절하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저는 그냥 규칙을 어기면 즉시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아난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엘리에게 향했다. 그늘진 모자 아래에서도 느껴지는 그의 시선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엘리는 순간적으로 오싹함을 느꼈지만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 제가 어긴 규칙이 뭔데요? 사진 찍는 거요? 그녀는 보란 듯이 스마트폰을 들어 아난의 얼굴을 가까이 촬영하려 했다. 찰나의 순간 아난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엘리의 스마트폰을 가로막았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허락 없이 촬영하지 마시오. 아난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그의 손이 엘리의 손목을 살짝 밀쳤다. 엘리는 균형을 잃고 뒤로 주춤했다. 이봐요,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녀는 그냥 사진을 찍으려던 것뿐이라고요. 갑작스러운 소동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소피아가 스케치북을 내려놓고 성큼성큼 다가와 이탈리아 억양이 강한 영어로 아난에게 항의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다. 아서 존슨도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 다 진정하십시오. 근위병께서는 좀 더 정중하게, 아가씨는 규칙을 존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점잖았지만 눈빛은 아난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켄지 타나카는 불안한 표정으로 뒷걸음질치며 연신 주변 눈치를 살폈다. 아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는 엘리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당신 같은 무례한 관광객 때문에 우리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요. 그는 엘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따라오시오. 당신은 지금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어. 이거 놔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엘리는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 저항했다. 아난의 소나기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른 관광객들이 경찰 불러 저 사람 미쳤나 봐 라며 소리치고 몇몇은 이 장면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엘리의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미친 거 아냐? 저 근위병 폭력 쓰네. 엘리 괜찮아요? 엘리는 자신이 단순한 말썽꾼이 아니라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하지만 동시에 이 부당한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강한 반발심이 솟아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재미있는 콘텐츠를 위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었다. 이거 놔요. 당신 지금 나한테 폭력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태국 왕실 근위병이 할 짓이에요? 엘리는 필사적으로 아난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스마트폰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복을 입은 두 명의 관광경찰과 왕궁 보안 책임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급하게 현장으로 달려왔다. 아나는 그들을 보자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이 여자가 먼저 규정을 어기고 저를 도발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려 했을 뿐입니다. 아난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엘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난의 강압적인 태도와 폭력적인 행동을 또렷하게 설명했다. 저는 단지 사진을 찍으려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 근위병은 제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제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그리고 제 팔을 이렇게. 그녀는 아난에게 잡혔던 팔목을 보여주었다. 붉게 달아오른 자국이 선명했다. 소피아가 격앙된 목소리로 엘리의 말을 거들었다. 맞아요. 저 근위병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저도 다 봤어요. 아서 존슨도 침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근위병의 행동은 명백히 과도했습니다.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다른 관광객들이 촬영한 영상이었다. 한 관광객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스마트폰을 경찰에게 보여주었다. 영상에는 아난이 엘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끄는 장면과 엘리가 겁에 질려 저항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엘리의 라이브 방송은 이미 수천 명이 시청했고 해당 클립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왕궁 보안 책임자는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잠시 아난을 옆으로 불러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지시했다. 아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보안 책임자는 다시 엘리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게 해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가씨. 해당 근위병의 행동은 명백히 부적절했으며 저희 내부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듯했다. 아나는 다른 보안 요원에게 이끌려 힘없이 자리를 떠났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다. 그가 사라진 광장에는 어색한 침묵과 함께 관광객들의 웅성거림만이 남았다. 엘리는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허탈감을 느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서와 소피아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정말 용감했어요, 엘리. 소피아가 진심으로 말했다. 아서는 엘리의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워 건네며 말했다. 괜찮으십니까? 많이 놀라셨을 텐데.
엘리는 그들에게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두 분이 안 계셨더라면.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엘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 부당한 일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며칠 후 엘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방콕 왕실 근위병에게 폭행당할 뻔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글에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자신이 겪었던 공포와 분노, 그리고 태국 왕실 근위병의 관광객 응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담하게 적었다. 물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일부 편집된도 함께 첨부했다. 그녀의 글은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순식간에 여러 여행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갔고 수많은 댓글과 공유가 이어졌다. 태국 현지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작게나마 다루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반응은 엘리를 지지하고 안한 근위병의 행동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관광객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거나 나라 망신이다라는 식의 비난도 있었다. 엘리는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었다. 마음이 아픈 악플도 있었지만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큰 힘을 얻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태국 왕실 근위병의 처우 개선이나 관광객 응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 달 뒤 엘리는 태국 관광청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향후 왕실 근위병들의 관광객 응대 교육을 강화하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엘리에게 작은 위로의 선물과 함께 다음 태국 방문 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엘리는 이메일을 읽으며 만감이 교차했다. 씁쓸함과 안도감, 그리고 작은 성취감.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기분이었다. 물론 이 하나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 후속글을 올렸다. 태국 관광청의 답변과 함께 이번 사건을 통해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공유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보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방콕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뜨거웠다. 엘리는 다음 여행 콘텐츠를 구상하며 노트북을 두드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이전보다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움직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좋아요를 많이 받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에게 작은 영감이라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트라팔가 광장은 아니지만 짜오프라야 강변의 활기찬 풍경이 그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듯했다. 그녀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가 될까?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또 어떤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까? 엘리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